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 속에 살아갑니다. 일상 대화, 문자 메시지, 뉴스, SNS, 회의, 전화 말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침묵은 오히려 더 절실한 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말이 많은 것보다 지혜로운 침묵 한마디가 1000배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왜, 어떻게 침묵해야 할까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본심과 다른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분노, 실망, 상처, 질투,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말로 표현하는 순간 더 큰 상처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입을 닫고 마음속으로만 3번을 숨 쉬어요. 그 3번의 숨이 내 말의 방향을 바꾸더군요. 감정은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그 물결에 말을 실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물결을 가라앉히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누군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을 고르고 조언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침묵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제자가 눈물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이 제자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제자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가장 깊이 안아주었어요.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침묵은 그 사람의 고통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믿는 말로 타인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옳은지, 지금 말하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 침묵은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께 실제로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신은 존재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자비로운 답이다.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침묵은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말은 바깥을 향합니다. 침묵은 안쪽을 향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놓치게 됩니다. 침묵은 내면을 향한 귀를 다시 여는 시간입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10분간 침묵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지만 점점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늘 외부의 평가에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침묵 속에선 내 안에 진짜 나가 말을 걸어왔죠. 침묵은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쉽게 기대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말하려 하죠. 하지만 때때로 그 말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순간이 관계의 숨통을 터주기도 합니다. 한 부부는 잦은 말다툼으로 지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가는 단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 시간은 점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은 때로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침묵은 그 마음을 지나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침묵은 종종 무반응이나 방관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다.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고 고요한 방식으로 서로를 끌어안는다. 고요히 바라보는 눈, 가만히 머물러주는 시간, 그것은 말보다 더 강한 참여입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입니다. 삶엔 반드시 말해야 할 때가 있고 그만큼이나 말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지혜롭게 멈추고 고요하게 바라보고 깊이 있게 듣게 됩니다.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말의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저 조용히 한숨 쉬고 가만히 자신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듣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말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안부를 묻고 계획을 설명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때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은 칼보다 강하다. 진실한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예쁘고 그럴듯한 말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한 스님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절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남을 설득하지 못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 주변으로 전해지지 않소. 진심은 마음의 깊이로 전해지는 것이요. 그는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고 짧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눈빛과 태도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믿고 싶게 만들어. 진실한 말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여도 그 말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곧 믿음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실수를 숨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덮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는 순간 상대의 신뢰뿐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도 잃게 됩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보고에서 실수를 했고 상사는 묻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확인한 거 맞아? 망설이던 그는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 하지만 거짓은 신뢰를 지워버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진실한 태도는 모두에게 믿음을 줍니다. 진실은 항상 부드럽진 않습니다. 때론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진심은 언젠가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방황할 때마다 말없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믿고 싶어.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말해준 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진실한 말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은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거짓말은 타인을 속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속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꾸만 스스로와 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안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한 청년은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술 마시지 않겠다. 하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깨고 결국 자존감까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기. 오늘은 나를 탓하지 않기. 그리고 하루하루 그 약속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실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도 진실함이 담겨야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침묵이 회피가 될 때 그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실한 말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시도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서운한 마음을 안고 몇 달을 연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이 미안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둘은 다시 마주 앉게 되었고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말은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때로는 용기이고 때로는 배려이며 때로는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나는 순간을 만납니다. 억울한 상황, 부당한 대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 감정은 어느새 말이 되어 터져 나오고 그 말은 다시 관계를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사람은 전쟁에서 100번 이긴 사람보다 위대하다. 분노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말로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말로 상대를 공격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말들은 분노를 증폭시키고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며 결국 갈등만 커지게 합니다. 반면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다르게 표현하면 말은 분노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나는 너무 속상해요. 이 상황이 참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말은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공격하지 않고 상대가 들을 수 있게 만듭니다. 한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반복된 실수에 화를 내며 당신은 항상 이래 라고 외쳤습니다. 남편은 방어적으로 나왔고 싸움은 격해졌죠. 상담 이후 아내는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늦을 때마다 나는 혼자라고 느껴져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감정을 이해했고 싸움은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이 분노를 비폭력적으로 만든다. 너는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나는 그때 상처를 받았어. 이 언어는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팀장의 불합리한 지시에 분노했던 그는 과거엔 팀장님 방식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저는 이 방식이 부담스럽고 좀 더 팀원과 상의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팀장이 귀 기울였다고 합니다. 말의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려면 입보다 먼저 숨을 내쉬어라. 말은 순간에 튀어나오기 쉽지만 그 말이 남기는 파장은 오래갑니다. 한 청소년의 사례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는 방 안에서 혼자 깊게 숨을 쉬며 3분간 말을 멈추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침묵 덕분에 그는 엄마는 날 이해 못해 라는 말 대신 지금은 너무 답답해요. 저 혼자만 생각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과 말 사이에 잠깐의 침묵을 두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강한 언어적 힘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우리가 함께 화를 내면 갈등은 확산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장터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픔을 당신께 되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상대는 당황했고 결국 스스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분노의 언어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지만 연민의 언어는 상황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칼을 칼집에 넣는 것, 즉 말을 멈추고 바꾸고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늘 침묵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늦게 그 늦음 속에서 지혜를 담으셨죠. 한 기업 리더의 습관입니다.
회의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는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의가 끝나고 1대1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해봐요. 이 따뜻한 언어는 조직을 지키고 신뢰를 쌓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언어의 힘은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고, 폭발이 아니라 진심이며, 침묵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화가 난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을 잠시 멈추고 싶어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분노가 터지려는 그 순간 당신의 말이 무기가 아니라 연결의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말이 놓입니다. 말은 때로 다리가 되고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 자신도 모르게 툭 던진 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부드럽게 전해질 때 그 힘은 상처가 아니라 평화로 작용합니다. 강한 말은 상대의 귀를 닫게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너 왜 또 그래? 라는 말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를 멈추고 자신을 열게 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학생이 자꾸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내려던 순간 선생님은 말투를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숙제보다 당신이 걱정돼요. 그 말에 학생은 울음을 터뜨렸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담긴 마음의 결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 중 팀장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내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생각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런 시각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그 부드러운 시작 덕분에 회의는 충돌이 아닌 토론으로 이어졌고 오히려 상사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의 톤 하나가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잊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받은 말 한마디, 사랑했던 이의 냉정한 대답, 실수했을 때 들었던 비난.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부드러운 말은 약이 됩니다. 한 우울증 환자의 회복 사례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처음 들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예요.
그 말은 그의 자책을 멈추게 했고 그 후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움직이고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겐 부드럽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날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또 실패했네?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삶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기 연민 훈련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해보면 돼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해요. 이런 부드러운 자기 대화는 깊은 자존감의 뿌리가 되고 스스로를 지키는 내면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지나가는 이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던 그는 한 손님의 커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말은 돈도 시간도 들지 않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달콤한 향기를 남긴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지며 말한 이와 들은 이 모두를 맑게 한다. 부드러운 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품위입니다. 세상이 날카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덮고 어떤 관계를 다시 이어주며 어쩌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